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 시작합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갓김치입니다. 네, 오늘 새로운 분이 오프닝 열어주셨는데 이따가 소개해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저희 그 바자회 고마워서 얘기해본 바자회 TMI 방송을 들으시고 이제 팟빵에서 깐디시퐁님, 이분도 오랫동안 저희 애청자로 남아 계신 분이신데 고생 많으셨다고 하면서 본인도 안내 메일 받긴 했는데 직장 다니랴 뭐 하랴 어느덧 날짜가 지나서 이제 바자회 물건 참여를 못한 게 아쉽다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 생기면 뛰어나와 도와줄 페미니스트가 많은 서대문구 부럽다면서 혹시 금천구는 어떻던가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포구 서대문구 한정해서 받긴 했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금천구에서도 아마 물건들 많이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고 페미니스트들은 곳곳에 있을 거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네이버 해피빈에서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제작비 마련을 위한 모금함 계속 진행 중이고 6월 20일까지 받고 있거든요. 지금 121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응원 메시지랑 같이 콩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네이버 해피빈 검색창에 해장상담소 검색해주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모금에 동참해주시고 소문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게시판에 그 은나이츠라고 읽어야 될까요? 이분이 이제 그 이번 시즌 시작하고 나서 볼륨이 너무 작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분들은 또 괜찮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작다고 하셔서 이제 그 최근에 올랐던 방송을 약간 볼륨을 크게 조정해서 다시 올려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다음 방송부터도 좀 크게 내보낼 거라서 이런 의견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조정을 해서 더 듣기 좋은 방송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랑 같이 얘기할 두 분의 패널이 나와 계신데요.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미꽃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오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청오리님은 처음 나오셨어요. 네. 소개 조금만 더 해주실까요? 네. 저는 2017년부터 민우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청개구리와 오리를 더해서 만든 청오리라는 별명을 쓰고 그래서 있습니다. 청오리 처음 알았어요. 네. 왜 청개구리랑 오리예요? 특별히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요. 청개구리는 뭐든지 뭐 반대로 한다? 이런 느낌에다가 오리는 어릴 때부터 별명이 오리여서 그냥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처음 알았네요. 네. 그 청오리가 그 파란색 오리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너 약간 청둥오리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청둥오리요. 파란색 오리. 직관적이야. 상식이. 네. 그렇구나.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해장픽으로 청오리님의 글을 추천한 적이 있어요. 네. 해장사에서 나는 당신들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글을 많은 사람들이 제발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제 사실 그 호칭 가족관계 안에서의 호칭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사 초대드린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네, 영광입니다. 네, 이따가 많은 얘기 해주시면 좋겠고요. 장미꽃뱀님은 네. 뭐 요즘 어떻게 지내시죠? 저는 어저께 네. 저희 그 민우에서 그 민우 강의라고 자기방어 훈련, 셀프 디펜스라는 강의를 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몸으로 하는 거예요. 방어와 공격을. 근데 제가 자기방어 훈련 많이 다 들어보긴 하셨죠? 네, 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약간 강의 형태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진짜 약간 체육관에서 30명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같이. 1대1로 이렇게 팀을 짜서. 근데 이게 되게 유쾌했고 유익했는데 옛날에 맞았던 기억이 진짜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그런 것도 했거든요. 여기 끌고 우선 옷 끌었을 때 혹은 이제 따기를 이렇게 때리진 않았는데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한번 때려본다던가 이런 거를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기분이 너무 다운되는 거예요. 약간 생각나서 그때 어떻게 방어했었으면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폭력에 노출되면 그런 생각도 많이 나고 근데 그 생각에 되게 직면하게 되고 이게 100마디 말보다 가끔은 몸으로 한번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잘 못하겠고 막 뛰면서 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만 이렇게 털지 못하는 거예요. 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힐까봐 무섭고 그러니까 무서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했던 분이 이제 그 파트너분이 그 회원분이셨는데 꽃뱀님 겁이 지금 너무 많아요. 막 이렇게 저를 막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한 번만 더, 뭐 이러면서. 긴장이 느껴져요. 예, 지금 겁이 너무 많아요. 막 이러면서 해주시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예, 굉장히 유쾌했어요.
근데 유익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평소에도 소리를 제가 지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맞아요.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한 번도 안 해봤으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해보면 어렵더라고요.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제 약간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도망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36개 주랭랑을 설명하시면서 그 36개가 손자병법에 나온 병법이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되게 빨리 도망치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이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되게 뭉클하면서도 힘을 주는 그런 거여서 되게 재밌었어요. 정말 많이 웃고, 예, 뛰고 막 다들 너무 재밌었어요. 신나겠어요. 네.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많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막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얼어버리기 쉽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런 용어도 있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언다고, 그러니까 폭력이 딱 노출됐을 때. 근데 그래서 어제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10대 여성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학생부터 되게 많이 그런 거에 노출되잖아요. 뭐, 맞굽 이런 걸 떠나서 뭐 길거리에서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노출되는데, 정말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예, 했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얘기해볼 주제는 호칭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언어가 갖는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특히나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을 하고 가족이 새로 이제 만들어지면 가족 간에 불리는 호칭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사실 저는 이런 거 관심이 없어서 되게 상식이 떨어지는데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주버님, 도련님, 아가씨, 형님 이런 식의 굉장히 정해진 호칭들이 있고, 그렇게 불러야만 하는, 이것을 대체할 어떤 다른 언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이제 이런 호칭들이 그냥 A, B, C, D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높낮이를 담고 있는 호칭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와 관련해서 청우리 님이 이제 본인의 가족 안에서 벌이신 어떤 투쟁의 역사가 있고, 네, 그것을 글로 써주셔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이제 연재를 했었고, 홈페이지에 이제 1만 회 조회수가 넘는 경우 별로 없는데, 네, 1만 회를 정말 잘 넘는. 없는데. 네. 굉장히 흥행한 글이었고, 네, 그 글을 이제 보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보지 않으신 분도 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어떤 싸움이었는지를 조금 같이 얘기를 더 해보면 좋겠어요. 처음 호칭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제 투쟁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좀 어떤 과정이었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처음에 제가 결혼하고 이렇게 호칭을 처음에 전통적인 호칭대로 쓰다가 이게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거북하다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제 1차적인 질문은 저는 둘째 아들하고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가 구성원들이 모이면 저는 아버님, 어머님, 뭐 아주버님, 형님 다 님자를 붙이는데 왜 이 중에서는 아무도 나에게 님자를 쓰지 않는가라는 이제 의문이 든 거죠. 그래서 고민해보니까 뭐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뭐 남자 쪽 가족은 왜 친가라고 부르고 여자는 뭐 바깥 외자를 써서 외가라고 부르는가 이 문제도 크다고 생각했고 또 뭐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뭐 그런 문제들에서부터 큰아버지, 부계가족은 큰아버지, 큰어머니인데 이제 어머니 쪽 가족들은 뭐 외삼촌, 외숙 뭐 이런 게 되는 문제들이 다 크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의 가족 호칭 자체가 어떤 상하관계라든지 위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가볍게 시작했어요. 아주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저희가 만난 시가 구성원들이 그렇게 막 아주 고압적이거나 뭐 과거의 전통을 중시하거나 이런 타입들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만나면 뭐 괜찮고 무난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가볍게 얘기를 꺼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배우자의 형 부부에게 우리 모두 이름에 님자를 붙여서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청오리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와 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굉장히 또 긴 글로 써가지고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이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예. 그걸 보고 이제 굉장히 그 배우자 형 부부가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는데요. 주된 이유는 어떻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냐라는 이제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여기서 아래였다니 하고 깜짝 놀라버린 거죠. 왜 제가 아랫사람이죠?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는
뭐 아랫사람이지 아랫사람을 부르는데 뭐가 문제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기 위해서 가족 안에서도 싸우고 또한 이 문제 자체가 그 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사회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펼치고 그런 과정들을 글로 써서 연재했습니다. 네. 아니, 저는 그때 이 해상픽에서 이 글 추천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정말 긴장감 넘치는 글이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근래 읽었던 네. 글 중에서. 그리고 그 용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사실은 그 글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느껴졌던 게 저는, 성우리 님이 이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애정을 유지한 채로 그 안에서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숭고한 용기 같은 거를 저는 되게 느꼈거든요. 거기서 정말 너무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굉장히 그래도 받아들인다. 시아버지가 계속 미안하다, 이렇게 네. 사과를 한다든지.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기도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됐지 뭘 그러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네. 그런 것인데, 저는 되게 쉽게, 그래, 여기까지 됐다. 그래도 이런 사과 받았으니까 됐다. 조금 이제 평화를 찾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어떤 지점에서 성우리 님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분노를 놓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과정은 그리고 이 글에 담긴 것보다 훨씬 길고 훨씬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가족 안에서 뭔가 바꾼다는 게 진짜 어렵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차라리 네. 남이랑은 할 수 있는데 네, 저도 네. 저의 아버지를 바꾸려고 한다든가 뭐 이거 진짜 너무 어렵거든요. 그거 웬만한 사실 기도 되게 세야 되잖아요. 이거 진짜 한 번 보고 안 보면 그만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놀랍긴 했어요. 굉장히 일상적인 문제고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 그걸 한다는 게 저는 되게 놀랍기도 하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이제 배우자를 이렇게 결혼을 하기 전에 배우자의 부모님과 좀 많은 친분을 쌓았던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거죠. 그 사람들 굉장히. 네,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안 좋아하면 그걸 안 보면 그만이거든요. 서로 되게 관계가 좋았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보지 않으면 그만인데 이제 그럴 수 없었던 것은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한번 무언가 바꾼다는 게 정말 불가능한 건가 이런 의문을 스스로 가졌고요. 또한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제가 신뢰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싸움들을 또 이렇게 길게 전개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이후에 어쨌든 이제 글의 말미에는 네. 그러니까 형 부부. 네, 형 부부가 어쨌든 사과를 하기는 하였으나 뭐 계속해서 이름으로 부르면서 지낸다기보다는 그냥 그 이후의 관계는 조금 멀어진 단절된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건가요? 이제 그 일종의 관계의 휴직이 모든 사람들이 저와 이제 남편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뭐 남편의 형 부부와 이렇게 좀 뿔뿔이 이렇게 서로 갈등을 이제 좀 피하기 위해서 휴직기를 가지다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해 1월 그때쯤에 그 배우자의 부모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민호의 연장 글을 보신 거죠. 그래가지고 네, 보시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서 펼쳐보니까 첫 마디가 민정님 이렇게 시작하는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뭉클해. 칭해.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마음이 저도 좀 뭉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재미있기도 하고 시부모가 며느리를 그렇게 부른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각자의 위치에서 쌓아온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보고 마음이 움직였고 물론 이제 이후에는 이렇게 계속 민정님이라고 부르면 어색하니까 뭐 배우자의 부모님은 저를 민정이라고 부르고 저는 이제 그분들을 아버님, 어머님 대신 그냥 아버지, 어머니로 바꾸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관계, 그런 역할이다 위계가 아니라 이렇게 개인으로 만날 수 있는 관계의 출발점들을 다 서 있고 지금 이제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굉장한 노력의 결실이네요. 정말 변화가 가능하네요, 진짜. 이런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이런 가족 안에서의 결실. 투쟁기 중에 저 처음 봤어요. 네, 이 정도 결실은 많이 알려야겠다, 진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에서 용기를 얻는 사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랬으면 놀랍네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글에도 나와 있지만
그냥 호칭 하나 바꾸자고 했을 뿐인데로 네.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런 표현 쓰셨잖아요. 어떤 뇌관을 한국 사회의 어떤 뇌관을 건드린 것 같은 네.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할 네. 수가 있느냐. 네. 예, 정말 나뒹굴어지는. 맞아. 그리고 배우자의 이제 형 예. 부부를 왜 내가 아랫사람이냐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예. 당연히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되게 익숙하게. 아, 저는 워낙 나이들이 워낙 비슷해서 그런지 특히나 더 그렇게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예. 저만 몰랐던 사실이죠. 제가 아랫사람이라는 걸.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결혼을 하진 않았어가지고 그 경험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있진 않아서 그냥 막연하게 예. 추상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또 그래서 제가 아랫사람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그래 설령 그렇게 뭐 위아래로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왜 아래에서 위로 호칭을 바꾸자는 제안이 나온다면 안 된다는 걸까? 그러니까 호칭이 문제인가 제안이 문제인가 두 가지가 이제 다 고민이 되는 거죠. 그 무언가 가족 안에서 제안하는 행위는 언제나 위에서 아래 맞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 하면서 그런 의문들을 이제 풀어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게 정말 핵심적인 문제였던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감히 예.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질서를 흐트리는 것이 가족을 파괴하는 것이고 예. 사회를 해체하는 것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 그런 맞아요.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은 가족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타인 간에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상하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남자 여자 모르면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거랑 네, 비슷하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인지부터 알아야 말을 놓을지 아닐지, 그리고 직급이 어떤지를 그쵸. 알아야 내가 적절한 예의 범절이 뭔지 이런 거를 되게 파악하죠. 많이 그거를 그냥 그런 시스템에 외주화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내가 이 사람을 그냥 개인으로서 그냥 존중하고 대하고 내가 알고 싶은 게 뭐고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고 이런 거를 그냥 탐색해 나가는 거는 그런 나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해진 위계가 없으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나? 그래서 이제 그런 질서에 많이 그냥 몸을 맡기고 관례적으로 하는 게 너무 많은 사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왔을 때 되게 막 어쩔 줄을 모르거나 그런 예의를 어그러뜨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사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때 에세이를 연재한 후에 이게 이제 포털 사이트에 뜨면서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뭐 그냥 이제 무지막지한 욕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욕이지만 보면 재밌는 지점들이 있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특히 많이 하시는 말씀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가족을 해체하려고 그러나 다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면서 저는 되게 너무 예민한 게 아니야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왜 상하 질서가 아니면 우리들이 해체된다고 생각하냐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오히려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줄 세우기와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뭐 위에서 아래라는 방향으로만 소통이 가능하고 발화가 가능한 것 때문에 더 벽이 생기고 가족이 해체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가족 문화를 사회 전체적인 캠페인으로서 좀 바꿔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래서도 왜 초반에 시아버지가 이제 다 같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뭐 술을 권하는데 이렇게 보통 옆에서부터 그냥 쭉 일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장남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차남 이렇게 갈지자로 이렇게 순서를 그러니까 그 순서마저도 그런 서열에 따라서 해야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쓸 때 사실 전 너무 사소하고 쪼잔한 걸로 내가 이렇게 특집을 잡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약간 걱정을 했는데 단 한 분도 여기에 대해서 사소한 걸로 뭐라고 한다는 사람이 뭐 제주에는 일단 없었고 댓글들을 보면은 그걸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 순서로 따라야 된다. 너무 비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편에 아니 왜 그 순서로 따르냐. 뭐 여기서도 얘기가 길어지는 거죠. 뭐 시가에 갔을 때 밥을 그렇게 퍼서 주는 걸 나도 겪어서 이게 뭔지 너무 잘 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예, 아무튼 그 순서에 대해서 논쟁이 크게 벌어지는 걸 보고 이게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걸 새삼 느꼈어요. 저희 집도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뭐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같이 사는 집이었거든요. 6식구가 언니랑 저랑. 근데 밥 푸는 순서가 있었어요. 맞아.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우리들 이렇게. 네, 그렇게가 있었고 숟가락도 할아버지가 먼저 뜨기 전에 뜨면 안 된다고 배웠었고 이런 게 다 너무 어릴 때도 조금 이거는 좀 이상하긴 한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이 깔려 있었고 저는 최근에도 저희 사촌 오빠가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저 또래의 어떤 여자분이랑 결혼을 했는데 저보다 한 살 오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니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남자와 나의 관계가 뭐냐에 따라서 네. 이제 그 부인과 나의 관계가 정해진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만약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언니라고 부르지 않으면 이 사람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나는 그런 그 의도가 사촌 아닌데, 오빠를? 네, 그러니까 네. 사촌 오빠와 그 언니를. 결혼한 예.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네라고.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 까놓고 더 깊이 얘기를 들어가 보면 존중하지 않네가 아니라 윗사람을 무시하는 이거잖아요. 네, 사실 하고 싶은 그쵸. 말은. 그런데 나를 이제 무시한다라는 말로 이제 네. 바꿔서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한 여성의 입장에서 사실 그게 되게 많이 노출되잖아요. 무시당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맞아요. 굉장히 네.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 아마 맞아요. 남자 쪽 집안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방 이제 나를 네. 무시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게 어려웠거든요. 네. 왜냐면 그렇게 느낄까봐. 네, 혹시, 그쵸. 예, 우리 집안이 뭐 덜 하다고? 그래서가 아닌데 나는 네,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하고 싶었던 건데 한국 사회에서는 인간 대 인간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윗사람으로 해줘야 되는 이제 맞아요. 문화이니까 네. 설령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오해될까봐가 또 되게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또 고민되는 지점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괜한 에너지 낭비와 이런 네. 걸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컵도 만들어서 돌리시고 이런 일 하셨다고 네. 했었는데, 네. 네, 처음에는 이제 가족 안에서 이게 싸움이 굉장히 길게 반복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많이 저도 상처를 받고, 아마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제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서로 다 부딪혔죠. 그렇게 했었을 때, 이게 가족 안에서만 이야기돼서는 안 될 것이고, 이걸 좀 바깥으로 이제 담장을 넘어서 바깥으로 경험을 발화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1차적으로 이제 제가 가장 그게 필요하다고 느꼈던 이유는 이 가족 안에서는 저의 어떤 감정이나 제가 하고 있는 메시지 자체가 너무나 사소한 일에 집착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의견처럼 취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이렇게 배우자의 형에게 들은 폭언 같은 것들을 글에 썼었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아니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들 넘어가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결코 이제 제 아픔이나 그런 슬픔 같은 게 사소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에서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들었을 때 여러 가지 피드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공감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여성민우의 독서 모임에서 사실 이제 이 얘기들을 계속 처음부터 공유하면서 제가 같이 이야기하고 그분들한테 제일 처음으로 컵을 먼저 나눠줬었어요. 만든 위에. 만났을 때 뭐 네가 예민하다거나 네가 피해의식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을 정당함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컵에 뭐라고 써 있었죠? 예. 네, 그때 제 배우자의 형이 박가네라고 불리는 단체 대화방에서 한 말인데요. 예. 예, 일상에서 시시콜콜 따지는 게 무슨 소용이야. 이거 하나 문구가 있었고요. 그건 너희 자격지심 아니야. 이게 두 번째 문구였어요. 그 두 가지를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컵을 만들어서 이제 컵 밑에 맨토크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예, 판촉물을 100개 제작해서 100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이걸 나눠주고 말리라. 자비로. 예, 그렇습니다. 미네 사무실도 있잖아요. 예. 컵이 커가지고 커피 마시기 좋아요. 얼음 넣고 이러기가. 실생활에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큰 싸움을 잘 해내신 그런 일이었던 것 같고, 이게, 정말 청오리님만 겪는 것이 아닌 게, 이제 이 가족 코칭에 대한 국민 생각조사? 이런 걸 최근에 또 정부에서도 했더라고요. 한 달 동안 38,000여 시민들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여성가족부에서 가족 코칭을 정리해서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 여성가족부에서 개최한 가족 코칭 관련 토론회에 장미꽃뱀님이 또 토론자로 참여를 하고 오셨죠. 이게 민우회가 예전에 2007년에 호락호락 캠페인이라고 그 호칭 바꾸기 캠페인 같은 걸 했어서 이제 그 일환으로 초대가 되었던 것 같은데 좀 어떠셨는지. 맞아요. 정부 토론회 진짜 재밌거든요. 되게 많은 이렇게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심도 높은 얘기를 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전혀 그렇지 않았고, 솔직히, 이거 여성가족부 관계자분이 들으시면 어떡하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정말, 처음에 이제 토론문 섭외를 할 때,
성대결 X가 있었어요. 그 토론문에 이제 쓰는 기준에. 성대결 X? 성대결 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대결이 포함된 내용을 쓰지 말라는 얘기. 성대결이 뭐죠? 그럼 성대결 안 하면 되나? 성차별은 되나? 뭐 이런 생각 했는데, 성대결 X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성별이 언급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지양해달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전화해보니까. 근데 그러면 민호이를 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있고, 두 번째로 호칭 문제의 성별을 제거했을 때,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또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고 그랬더니 이제 이 선생님도 저는 또 이해도 되더라고요. 여성가족부가 또 하도 욕을 또 다른 부처와 상대적으로 무조건 먹잖아요. 여가부 해소하라, 여가부 없애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위축감이 들었던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알겠는데, 그거 성대결 X 한다고 남성들이 옹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애매한 뉘앙스로 이도저도 아닌 방식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여가부의 또 입장을 알면서도 또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토론에 오셔서 해달라 이렇게 한숨을 쉬시면서 슬픈 목소리로 얘기해가지고 알겠다라고 얘기해서 가서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청우리님을 제안해볼까. 네, 청우리님이 그 토론자로 나오시는 거를 제안해볼까 하다가 민우의 입장에서 약간 얘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공신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 같아요. 약간 소위 다운표 있어요. 사소한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이제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한 과제다라는 거를 제기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이 정말 떠나지가 않았어요. 전문가는 뭘까? 정말 전문가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이 가지는 전문성이라는 게 진짜 없어요, 진짜. 그냥 이 호칭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처음 생각한 것 같아요. 이 토론회에 와서. 지금은 아니지만 전 뭐 대학교 이제 한국학과 교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전 한국학과 교수는 또 왜 나오는지 첫 번째 또 의문이 들긴 했지만, 자기가 4살 때부터 도련님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있잖아요. 바로 이제 그 자기 형의 아내가 그러니까 되게 늦게 태어난 거예요. 막둥이였어가지고 4살부터 도련님으로 불리어서 뭐 약간 힘들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런 게 참, 그러니까 호칭에 되게 객관적인 문제 있잖아요. 예, 관계가 되게 이상하다는 식으로 논조로 얘기하긴 했는데 부르는 사람은 어땠겠냐고요. 그러니까 되게 나이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도련님, 이건 되게 이상하다. 한국 사회에 되게 이상한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4살 때부터 도련님이라고 불리우는 게 어렵고 자기는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르는 사람은 어떻겠냐 생각이 들죠. 4살인데 도련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성별에 대한 얘기가 아예 없고, 뭐 자기 누구한테 그러니까 호칭의 비효율성을 되게 강조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시죠? 네. 한국학과 교수로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몰라요. 진짜. 그리고 자기 얘기를 엄청 하더라고요. 다 되게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사실 어떤 발제자분도 말미에 좋은데, 요걸 설득시키기 위한 건 좋은데, 말미에 이제 똑똑한 며느리를 요즘엔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말을 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상한 거 있죠. 다 자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집 얘기를 하고, 가족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겨레에 뭐 무슨 연구원이 뭐 무슨 위원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요즘에는 여성들이 이런 거를 이제 각성된 여성들이 그대로 문장을 얘기하면, 각성된 여성들은 불평이 많이 생겨서 이런 걸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각성되지 않은 여성들은 아무 생각이 없다. 그 말을 그러니까 되게 불필요한 말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나 약간. 진짜 너무 문제적이다. 네, 그 말을 하는데 이제 그 다음이 제가 토론자였거든요. 손이 바들바들 떨려. 이런 뭐라고 이거를 문제 제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 호칭이 얼마나, 이 호칭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여성들의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뭐 그런 식의 토론자들?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된 뭐 발제자 정도 빼고는 전문가적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뭐 서로 그 정부 토론회 가면 명함 같은 거 엄청 주고받잖아요. 뭐 출산장려 운동협회 뭐 이런 데도 오고, 온갖 이제 관련한 사실 전문가 조직이라는 게 결국 이해관계 조직인데, 정부 부처의 토론회 갔을 때는 그런 걸 너무 체감적으로 느꼈고, 그리고 어떤 분이 미혼모 관련해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 질문을 했어요. 미혼모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 한국학과 교수한테 딱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다른 용어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좀 한다라고 질문을 하셨고, 그 남성 교수는 왜 미혼모가 문제냐? 미혼모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미혼모의 현실적인 조건이 문제가 없고 인권을 보장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질문했던 호칭이었거든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모라는 호칭에 대해서 다른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물은 건데 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 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토론회가 계속 무책임하다. 3시간이 계속 그런 대화의 연속이었답니다. 고생하셨네요. 저 정말 극한 직업이다. 이거 나 진짜. 아니, 여성가족품 어쩌려고 해요? 이 토론회 결과를 가지고 뭐 하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토론회 결과를 가지고 아마 이제 뭔가를 이제 앞으로 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거기도 난감하겠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축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나란 말씀 정하는 국가주의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본다고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화가 나는데 이게 사적인 일이지 왜 정부가 이런 일에 나섰냐 하는데 사실 제가 이것을 1인 시위를 계획하게 된 것은 이것이 국립국어원에서 표준 언어 예절이라는 지침으로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에서 정해서 내가 나라에서 하는 것을 바꾸자고 하는 건데 맞아요. 예. 그 사람들이 이거 봐라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라고 반응을 하잖아요. 그 사전이나 아니면 자료에 대한 출처를 보면 전부 이제 국립국어원의 표준 언어 예절이라는 지침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또한 제가 정말 이거 바꿔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사의 업무 때문에 그 교과서를 참고할 일이 많아요. 거기에 보면은 1학년 이제 처음으로 초등학교 입학하면 가족을 부르는 이름을 알아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친가, 외가, 외할머니, 뭐 친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빈칸들을 막 써놓고 뭐 게임을 하면서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어떤 호칭 체계 시스템을 계속 국가가 재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얘기를 하면은 가족끼리 알아서 해라. 이게 말이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리고 표준어를 정하는 것도 국가긴 하잖아요. 국립국어원이라는 그걸 통해서 정하는 거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약간 답답한 거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여가부가 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청어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의 관점을 기반한 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약간 들었던 게 조금 많이 위축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정부가 왜 이걸 하냐라는 반발은 뭘 해도 있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이제 다 장바구니로 해야 되고 봉지 안 주잖아요. 그런 것도 정부가 개입해서 하면 반발은 무조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경험해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런 것처럼 이것도 호칭이 만약에 변화되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그 얘기 되게 쏙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의 그 좀 확고한 그 주대가 좀 있는 게 필요한 게 그러니까 이제 성대결 X 이렇게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다고 이게 진짜 해결되지 않고 조금 주대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명확한 지향과 의지를 가지고 그냥 가야 될 일인 거지. 다른 사람 눈치 볼 일이 아닌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맞아요. 그리고 국가주의 망령이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만약에 호칭을 예를 들어 이제 변화된 호칭을 뭐 도련님이라고 안 하고 땡땡 씨라고 부르면은 무슨 막 잡아가고 무슨 막 때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박정희 맞아요. 때처럼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식의 프레임으로 짜는 거에 대해서 그쵸? 이게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뭔가 저도 형법으로 강제해야 되는 이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고요. 네. 그래서 캠페인과 무엇보다 이걸 같이 얘기해서 합의할 수 있는 사회 공론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거리로 뛰쳐나갔던 건데요. 이제 실제로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게 기관 소개를 보면은 국민들이 이제 바른 언어 생활을 선도하기 위해 뭐 설립된 기관 뭐 이런 설명들이 있어요. 실제로 또 그걸 하겠다고 국립국어원이 예전에 2014년도인가 그때 이제 어떤 드라마에서 그 등장인물들이 가족 호칭을 도련님이나 이런 걸 똑바로 쓰지 않는다고 공고 지침 이런 것을 이제 방송국에 보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과연 바른 생활을 선도하겠다고 이렇게 앞으로 나설 때와 뭐 그런 말을 이제 정부에서 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뒤로 빠질 때를 무슨 기준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이 공론장이라든지 합의를 하자는 목소리들을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귀를 닫고 있는가? 이 얘기를 진짜 해보고 싶어요. 사실 어떤 국정은 또 되게 열심히 하는데 어떤 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의지의 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그냥 놔두겠다라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그냥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정책에 대해서도. 그래도 이번에 그 국민 무슨 함? 국민 소리야. 예. 호칭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여성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참여한 거 정말 최초고 서버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높고 이 변화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당면했다라는 거를 강조해서 말하긴 했는데 예, 그걸 믿고 가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어쨌든 껄끄럽기는 한 거죠. 이런 이제 도련님
아가씨라고 부르거나 며느리 재수씨, 올케 형수님 이런 것들이 어떤 어색함, 그리고 관계를 오히려 되게 뭐랄까 좀 자연스럽지 않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고,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지금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것, 혹은 이제 호칭이 아니라 정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왜 안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정말 진지하게 붙잡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나온 책 중에 이제 사실 가족 내 호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민우회에서 2011년도에 식당 그 여성 노동자에 대한 호칭을 만들었잖아요. 차림사라는 호칭을 만들었는데 그때도 진짜 욕 많이 먹었잖아요. 맞아요. 진짜 할 일 없고 쓸데없고 사소한 거에 뭐 솔직히 이제 자신이 진보라고 믿는 어떤 그룹에서는 노동 조건 안 바뀌고 뭐 하냐 뭐 이런 공격받고 자신이 뭐 좀 약간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그냥 뭐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욕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때도 이제 저희가 인터뷰하고 활동하면서 그들이 이제 식당에서 일하시는 여성 노동자들이 처한 노동 환경에 호칭이 결국 이제 반말로 가고 하대로 가고 그러니까 고객이랑 사장 다 포함해서 그거를 이제 발견하면서 호칭을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차림사라는 게 저희가 이제 생각보다는 대중화되진 않았잖아요. 안 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에서 이제 이모님, 어머님, 뭐 언니 여기요, 뭐 아가씨 이렇게 부르는 것에 대한 대안적인 호칭을 마련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그쵸. 차림사님이라고 부르자고 어떤 이제 그 전문성을 가진 그쵸. 어떤 용어로. 근데 이게 입에 안 붙긴 하더라고요. 차림사라는 것이 꼭 호칭으로 쓰지 않더라도 일종의 명칭. 왜냐하면 그 서빙 하시는 분들이 그 직업 이름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글을 쓸 때 그 어떤 지칭을 해야 될 때 차림사라는 용어가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맞아요. 근데 글을 썼거든요. 명칭으로서. 예. 왜냐하면은 뭐 아니면은 아주머니 늘 이런 식의 얘기밖에 그 사람들의 행동을 묘사할 때 뭐 음식을 가져다 놓고 묘사할 때 주체가 늘 아주머니라든지 이모 어쨌든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직업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안이 되네요. 예. 너무 좋네요. 그날 또 얘기해. 토론회 때 또 어떤 분이 차림사란 용어가 실패하지 않았냐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면서 또 무슨 얘기해야 되지? 준비. 근데 이제 용어가 사회랑 만났을 때의 시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호칭이 되게 완벽해서 혹은 그 호칭이 정말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났을 때 뭐 차림사라는 용어도 어디서도 만들었다더라 혹은 뭐 다른 뭐 선생님이라고 다 같이 그냥 통일하자라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면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언어라는 게 딱 뭐 이렇게 쓰자 해가지고 쓰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되게 좀 되게 자기적이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있을 거고 호응도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2007년에 그 호락호락이라는 캠페인을 했을 때에 비해서도 이 찬성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고 특히 여성들은 거의 2배에 가깝게 이렇게 높아졌죠. 이런 걸 보면 계속해서 변화할 것 같고 뭐 일상 안에서의 이제 이런 식의 투쟁들 이렇게까지 빡세게는 하기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성어리님처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그런 투쟁기들을 각자 공유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청어리님이 그 글 쓰시고 저희 어떤 것도 체감했냐면 기자들한테 연락이 진짜 많이 왔잖아요. 사실 청어리님 연락처 알려주는 연락을 진짜 많이 받았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에. 던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1인 시위할 때도 저는 그렇게 제가 주목을 받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냥 뭐라도 안 하면은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게 나갔는데 이제 일단 기자라든지 취재진들 자체가 여성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나도 결혼한 사람인데 이거 뭔지 너무 잘 안다 해서 기자분들이 다가오시고 이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어떤 소수의 일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보편적인 지금 사회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호응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에세이를 중심으로 해서 책도 민호의 쓴 글을 보완하고 또 그 앞뒤의 이야기를 더해가지고 책을 하나 썼는데요. 저의 첫 책이고 6월 초면은 아마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당신들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름 배윤민정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와, 사서 볼게요. 감사합니다. 이 글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 책 나오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호칭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싸움을 하는 어떤 모델로서 읽어 놓으면 굉장히 힘이 되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가족 안에서의 호칭들의 어원에 대해서는 되게 설이 여러 가지이기는 한데, 예전에 우리가 호락호락 캠페인 했을 때,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서 라는 이제 책을 주되게, 혹은 뭐 우리말의 속살 이런 책들을 참고해가지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것이 또 많았었던 거죠. 뭐, 며느리라는 말은, 덧붙여 기생한다? 라는 뜻을, 이제 내 아들에게 딸려 더부살이로 기생하는 존재? 라는 뜻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뭐 딸이라는 말은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는 뜻이라거나 뭐 따르다라는 뜻,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으로 얘기가 된다거나, 뭐 아들은 그에 반해 뭐 시작, 출발 뭐 이런 걸 의미하고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 뭐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딸이요. 근데 따르다라는 설이 이게 뭐 설이어가지고 이후에 이제 뭐 그게 맞니 틀리니 또 그런 논쟁으로 한참 몇 년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딸이 따르다는 의미일 것 같지 않아요? 약간 굉장히 신빙성 있어 보이지 않아요? 좋은 의미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네. 저희가 이제 그 2007년에 이거 할 때 있었던 활동가의 얘기로는 이 언어의 어원에 대한 또 논쟁으로 맞니 틀리니 이걸로 맞아요. 막 엄청 싸우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올케가 뭐 오라비의 계집이니 뭐니 가지고 이제 네. 뭐 이게 뭐 학설이 어떻고 하면서 막 엄청 이제 그 얘기를 했고, 사실 근데 우리는 이 어원이 뭐냐에 대한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이 이 위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성차별성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자 했었던 것인데, 굉장히 이제 잘 모르는 여성들이 또 몰라요. 하는 걸로 상식 없는 네, 사소한 거에 또 했었죠. 집중하는. 당시에 제가 그때 7년 전인가 그때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거를 두고 이제 여성 민호의 활동을 비판하는 기사들 그렇게 있으면서 이제 당시 국어학자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중은 어원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 어원의 속성을 밝히는 것은 오히려 이제 어원이 차별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사회 혼란과 갈등을 자초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사실 이 어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학술적인 문제보다 이런 태도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고 느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호칭이 문제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이 현상 안에 차별적인 속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사회가 이제 귀를 기울이고 합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사소한 걸로 시비 걸지 마. 너만 조용히 있으면 아무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이제 여성들에게 안팎으로 이렇게 사회가 바라고 있다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여성들이 어떤 뭐 어원이랄지 어떤 정치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틀렸다고 진짜 확신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를 거다. 저거는 왠지 사실이 아닐 거다. 왠지. 예. 네, 그때 여가부에서 했던 토론회 때도 얘기했었는데 이제 워낙 이제 영칭이나 아까 청원희님 말씀하신 호칭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사소하고 되게 이제 할 일 없고 이제 배부른 여자들의 이제 푸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 페미니스트 혹은 이제 여성운동 안에서는 계속 이제 명명을 바꿔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지금도 계속 해가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정폭력은 옛날에 집안일 혹은 뭐 집안 뭐라고 하죠 보통? 가정폭력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 가정사? 예,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가정폭력이라는 개념을 만든 거, 뭐 성폭력도 그랬죠. 뭐 강간이랄지 뭐 이런 거 아니면 최근에 폐지된 낙태도 사실 그 낙태라는 말이 이제 태아를 떨어뜨리다라는 굉장히 좀 가치가 포함된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 임신 중단이라고 한다거나, 뭐 한부모를 이제 예전에는 편부모라고 했던 말을 바꾼다거나 한부모로, 최근에 이제 몰카라는 거를 이제 불법 촬영이라고 정확하게 명명한다거나 그런 식의 이제 명칭이라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 의미고 그 두 개의 차이가 정말 그냥 단어 하나 바꾸는 굉장히 뭐 비효율적인 단어를 되게 바꾸는 게 아니라 되게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거라는 거를 이제 많이 이제 페미니스트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언어를 바꾸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으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데, 근데 이제 그걸 바꾸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왜 사소한 이 언어를 가지고 시비를 거냐라는 식으로 방어를 하는 그런 형국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호칭에 대한 얘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저희의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장.
픽! 컷! 어색하게 정어린이 바로 하시네요. 네. 네, 추천하고 싶으신 거 말씀해주세요. 저는 지난달에 넷플릭스를 처음으로 신청해서 어제까지가 무료 이용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서 보는데 너무 좋은 다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봤던 다큐 중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오쇼 라즈니시의 문제적 유토피아라는 6부작 다큐입니다. 이 다큐는 라즈니시 공동체라는 종교 집단이 만들어지고 와해되는 과정을 그린 건데요. 이 공동체와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마찰을 빚는 과정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혐오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서로가 타 집단을 악마시키게 되는지 그리고 진짜로 서로가 어떻게 악마가 되어가는지 그 과정이 아주 잘 드러나서 감명 깊게 봤습니다. 또 이 공동체에서 실제로 그려지는 슐라라는 여성이 정말 쉽게 판단 내릴 수 없는 문제적 인물인데요. 어쩌면 정말 이 사람은 사악한 인물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저 역시 이 여자의 카리스마에 보는 내내 어느 정도 매혹되는 감정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은 저처럼 복잡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봐야겠다. 지루하진 않나요? 죄송해요. 아니요. 다큐멘터리라서? 저는 굉장히 손에 이렇게 땀을 쥐면서 아, 봤어요. 그래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저도 추천하고 싶은 거 먼저 네. 얘기하면 저는 진짜 약간 좀 뜬금없는 건데 아마 많은 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식물 키우기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보카도를 먹고 아보카도 씨앗을 식물로 키울 수가 있어요. 그 큰 씨앗을. 걔를 이제 아마 이제 검색해보시면은 키우는 법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물에 이렇게 반쯤 담가가지고 뿌리를 내리게 해서 하는 건데 한 6주 정도는 아무런 이제 미동도 없이 걔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한참 기다리면 뿌리가 아래로 이렇게 쭉 자라고 줄기가 위로 엄청 자라나요. 굉장히 높게. 저희 집에 이제 두 개가 있어서 아보랑 카도랑 있는데. 어머, 이름이 아보카도. 네. 어머머. 귀엽죠? 근데 얘네가 굉장히 관상용으로도 되게 멋있어요. 그 풀이 되게 멋있게 나고 그리고 키우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물만 가끔 주면 전혀 다른 어떤 어려움 없이 굉장히 잘 자라고 되게 뭔가 되게 뭐랄까 보람이 있달까? 아보카도를 먹고 씨앗으로 아보카도를 씨앗을 물에 넣어놓으면 물에 수경해가지고 이제 흙으로 옮겨 심는 거예요.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걸로 이제 아보카도를 키워 먹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아니라고 하던데 몇 년이 걸린다고 하던데 그렇지만 이제 식물 키우기의 어떤 뭔가 저난이도의 도전을 하셔도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으시면은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넷플릭스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근데 이거 몇 번 추천했다가 사람들이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투카인 버티라고 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저는 약간 B급 유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근데 약간 저는 페미니즘물 B급 만화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B급이 되게 사실 아슬아슬한 게 많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제작진이 만든 그 전 작품이 생각 안 나요. 하여튼, 아슬아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을 수 있고, 되게 보통 소수자를 비하하잖아요. 그리고 그 B급 미국 드라마 보면 되게 묘하게 그 아시아 여성에 대한 그 미묘한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 버티라는 인물이 그 엘리 왕이라고 그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이렇게 스탠딩 코미디도 했던 대만계 미국인인가요? 예, 되게 다양한 인종이 등장하고, 저는 되게 웃겼거든요. 근데 제가 추천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1도 웃기지 않다고 B급을 안 좋아하면 이건 안 웃겨요. 막 욕 같은 거 싫어하고 이러면 안 웃긴데 저는 되게 재미있어가지고 저 아껴서 봤어요. 새 아니에요? 새로 나오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새죠? 새 캐릭터. 새도 있고 인간도 있고 인간도 그 세계 그 투카인 버드에서 모든 게 있어요. 식물도 있어요. 식물도 저기 머리는 식물이고 밑에는 사람이고 막 그래요. 꽃뱀님이 추천하시는 이유는 재밌기 때문인 거죠? 정말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투카가 이렇게 막 사타구니를 이렇게 막 긁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섹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벌레가 있어서 맨날 긁어요. 근데 그 벌레가 커져요. 그래서 그 벌레랑 같이 춤추면서 살아요. 뭐 이런 좀 약간 무섭네요. 약간 단면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그런 거예요. 느낌인지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전 사타구니께서 굽는 게 너무 웃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